두 번째가 이제 투자 세팅인데요. 투자 세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세팅. 투자 세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할 게 되게 많은데요. 주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니까 일단 주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아셔야 됩니다. 알아서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의 한 3, 40%는 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거나 그런 경우 또는 우리가 투자하는 은행의 여러 가지 상품, 은행에서 판매하는 뭐 ELS, ELD, ELF 같은 상품도 주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든 안 하시든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주식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뭐 손해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 손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안 나려고만 하죠. 그냥 나는 안 났으면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내고 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때 손해는 당연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끔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여행을 하는데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게 좋겠느냐? 1번 차 타고 간다. 2번 걸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차 타고 간다고 하시거든요. 걸어서 가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한 열흘이나 20일 걸리려나요? 잘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간다는 사람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큰 위험이 생긴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정말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뼈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간다고 하죠. 걸어서 가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차 쪽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주식 투자가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차 타고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굉장히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이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를 타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식 투자는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돈만 손해날 뿐인데 그것은 안 한다고 하고 절대 못 하겠다고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은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를 탈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려면 일단은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내에 혹시 과속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또 혹시라도 작은 사고는 뭐 풍선 같은 게 나와서 내 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가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은 보험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사고체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이제 자동차를 마음대로 타는 거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투자하다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할 때 손실 확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줄이면 언젠가 올라가요. 줄이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주식 투자는 손해나니까 난 무조건 않겠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자동차 타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은행 들어갔을 때는 금리가 한 9%에서 10%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올랐다고 해봤자 한 3%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자산을 굴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친구가 뭐 산 주식을 같이 따라서 사거나 또는 뭐 전문가들, 뭐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증권 관련 그런 방송하는 친구들이 알려주는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주식을 추천받더라도 꼭 내가 확인해야 될 것 세 가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살 때도
등기부등본과 같은 정보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주식 전문가가 얘기한 것을 산다거나 또는 친구 중에 누가 주식을 샀는데 그거 가지고 걔가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사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필패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자동차 점검 한 번 안 하고 차를 타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안전장치를 하나도 안 갖춘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누가 A라는 주식을 추천했다고 하면은, 그 회사 빚 많아 적어. 이거 한번 알아봐야 돼. 첫 번째로. 빚이 많으면은 그 회사는 상장 폐지돼가지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보통 1년에 한 3, 40개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증권시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적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인 종목에서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 유능한 전문가가 주식을 투자했어도 내가 조회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한 300% 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 합니다, 그거. 그런 것은 나한테 소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비스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100% 이하, 100% 이하면 더 좋죠. 근데 100% 이하 종목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 이하이면 더 좋고, 저는 한 150% 이하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돈을 잘 못 버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으로서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되는 회사는 돼야지 투자합니다. 예금이자가 3%인데 최소한 주식 회사가 5%는 벌어야지 제가 투자할 만하지 5%도 안 되는 그런 주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세 번째는 그 회사가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 성장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만약에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종목 추천하지도 않지만은 저는 그런 누군가가 그런 종목을 소개한다고 해도 저는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네이버 증권, 여러분들 네이버 항상 보시죠?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검색, 자기가 알고 싶은 종목을 딱 치면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업 실적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칸에 부채 비율 이 회사는 183%, 181%, 177%. 제 기준은 150% 이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여기서부터 아웃이에요. 이런 회사는 투자 안 한다고. 그다음 영업이익률 볼까요?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두 번째 보면은 5.68, 6.91, 9.30, 8.5% 넘죠? 영업이익률 이 회사 수익은 좋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윗칸에 보면 매출액 나와 있죠. 매출액이 1176, 1421, 1616, 1671 점점 어쨌든 매출액이 점점 꽤 괜찮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구나.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보니까 66789, 98249, 151, 269, 144, 63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영업이 늘어나는 추세죠. 성장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성도 있고 영업이익도 좋구나. 다만 부채 비율은 좀 많구나. 어쨌든 제 기준에는 탈락이니까 이 회사는 차지하지만 보통 부채 비율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만한 거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많이 보는 게 그런 회사 손해 많이 본 사람의 그 투자한 주식의 내용을 이런 걸 한번 딱 보면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감소하고 있거나 부채 비율이 한 500% 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거 확인 안 해보고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사람을 믿지 말고 누가 주식을 추천하던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식은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타이밍이 나쁘면 또 작살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 최고 주식을 샀다고 해도 삼성전자 9만 원에 사가지고 5만 원까지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하여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타이밍을 잘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방법은 어, 평균 가격의 흐름을 잘 보는 것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어떤 종목이냐? 아까 조금 전에 세 가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다 좋은 종목이더라도 반드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은
뭐 네이버 증권에서 봐도 되고 증권사 HTS도 보면 이런 차트가 나와 있죠.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뭐 빨강 파랑 왔다 갔다 돼 있는 것도 있고 초록색으로 된 선도 있어요. 초록색으로 된 선이 60일 동안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상승 추세를 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상승 추세를 탄 종목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고 내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60일 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설령 수익성, 황금성, 성장성이 좋아도 그것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 그리고 주가가 평균 가격 위에 있을 때, 이럴 때를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매도는 그 반대죠. 6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질 때, 하락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 이럴 때를 매도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매수매도 기준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심플한 것만 가르쳐 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꼭, 반드시 체크할 사항. 매수한 다음에 체크하지 말고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부채가 적은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익이 많은지, 그다음에 매출이 증가하는지, 60일 평균선, 60일 아까 녹색 선, 그 증권사 HTS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예스일 때만 사야 됩니다. 이게 다 예스일 때. 이 중에 하나라도 예스가 아닌 경우는 일단은 기다리는 거죠. 한 세 개는 예스고 하나는 만약에 노라고 하면은 노가 예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을 이제 팔 때, 그럼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부채가 많아질 때, 부채가 많아지면 점점점 회사가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익이 적어질 때, 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매출이 감소하고 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을 때, 또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더 예민하게 봐야 돼요. 예민하게.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 yes, o, no를 판단하셔서 매도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에는 두 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고수익이 있는 반면에 고위험도 있죠. 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뭐 좀 어려운 말인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은 이제 증권 분석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걸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고위험 깨질 수도 있죠. 개별 위험도 있고 시장 위험도 있기 때문에 손절매, 내가 어느 정도 깨지면 그냥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위험은 이 개별 위험하고 시장 위험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동차 탈 때도 자동차의 위험이 뭔지를 알면 거기에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들고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개별 위험, 시장 위험이거든요. 개별 위험, 시장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개별 위험인데요. 개별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 주가만 떨어뜨리는 손실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그럼 그 회사 떨어지겠죠, 주가. 뭐 만약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뭐 이러면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뭐 공장에 화재가 났다든지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런 것이 개별 위험이고요. 다음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모든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나거나 환율이 막 급등, 선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폭등하는 경우 또는 뭐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주식 투자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깨진 이유가, 저도 많이 깨졌는데, 이 세 가지를 안 지켰을 때 깨지더라고요. 제가 뭐 증권시장이나 이런 사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는데, 투자자들을 대부분 투자자 중에 크게 깨진 사람, 진짜 작살난 사람들을 보면은 분산 투자 안 하거나,
분할 투자 안 하거나 장기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금 주식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냐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년 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3년 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에코프로뱅 각 모든 업종의 대표 종목입니다. 각각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종목에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싶으세요? 어느 종목,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SK텔레콤이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저기 반도체 대표 종목이고 SK텔레콤 통신주의 대표 종목이면서 배당을 잘 주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배당 많이 나왔더라고요. SK텔레콤 갖고 있었는데 배당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다음 네이버는 인터넷 관련주죠. 뭐 성장성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에코프로비움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가 한때 굉장히 많이 갔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3년 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겠어요?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테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주식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3월 31일 날 삼성전자에 1억 원 투자했는데 1년 후 2023년 3월 31일 날 봤더니 2022년 3월 31일에 6만 9,600원이었는데 1년이 지날 때 6만 4천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8%, 1억 투자했다면 9,200만 원이 된 거죠. SK텔레콤은 15%가 빠져가지고 8,500원이 됐고요. 네이버는 엄청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1% 나가지고 5,900만 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1년 만에.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128% 수익이 나가서요. 2억 2,8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주고 대표적인 그 종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깨질 때는 크게 깨질 수도 있고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느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위험이 만약에 삼성전자만 투자했으면 8% 깨졌을 거고요. 네이버만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41% 깨졌을 거예요. 이게 개별 위험이에요. 그 회사 자체의 위험.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0%가 빠졌습니다. 10%가 2,757에서 2,476, 10%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진 거죠. 마이너스 8%가 빠졌으니까.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41%. 이게 그래서 한 종목에만 몰빵하면 아무리 우량주라도 이게 크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처럼 엄청난 대박이 난 종목도 재주 좋으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한 4중에 3개는 이렇게 깨진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네 종목에 1억 원을 각각 2,500원씩 나눠서 분산 투자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억 원이 16% 수익. 물론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에서 손해가 났지만은 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0% 손해가 났지만 에코프롬에서 128% 수익이 나서 결과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보면 16% 수익이 난 거죠. 굉장히 이 순간에 주가가 10% 빠졌는데 종합주가처럼 10% 빠졌는데 내가 네 종목 투자해가지고 16% 수익 난 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건 에코프롬이 128%나 수익 났으니까 그런 거지. 에코프롬이 뭐 4, 5, 뭐한 20% 수익 났으면은 그래도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렇죠. 그렇게 손해겠지만 그래도 손해율은 좀 감소하겠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네 종목에서 8종목으로 나눠서 투자하면은 어느 한두 종목이 100%, 200% 나서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한 네 종목, 8종목 이렇게 투자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순수하게 뭐 10%,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은 소외됐다가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한 2배, 3배 많이 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수익이 나거나 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폭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가려져 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데 분산 투자하는 원칙 3가지 제가 이 파일 별도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분산 투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업종과 섹터를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IT 종목이죠. 저기 전자 쪽이 전자 업종이죠. SK텔레콤 통신, 네이버는 인터넷,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이렇게 업종이 다르잖아요. 업종이 다른 걸로 분산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자 업종에 4개 분산 투자하는 거, 이거 분산 투자 아닙니다. 이것은 종목만 나눠놨을 뿐이지 이건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업종이 다르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표 종목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한 조그만 잡주하지 마시고 대표 종목, 그 업종의 대표 종목을 하는 게 좋고요. 투자 비중은 같게 해야 됩니다. 투자 비중은. 그러니까 네 종목에 투자하면 각각 4분의 1씩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덜 위험하고 안전한 투자 방식이, 어이구, 두께가 올라갔네. 분할 투자인데요. 분할 투자. 그러니까 1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두 번 나눠서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서 투자한다든지 2,500만 원씩 네 번 나눠서 투자.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만약 삼성전자를 1억 원을 5천만 원씩 6개월에 두 번 분할 매수했다고 하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8%였던 것이 두 번 분할 매수하면 플러스 4%로 변경됩니다. 수익률이 달라지죠. 더 높아지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15%인데 6개월 단위로 두 회 분할 매수했더니 1년 후에 10%가 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1%였는데 두 번 나눠서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24%. 손실률이 줄었죠. 에코프로비엠은 128%였는데 두 번 나눠서 투자했더니 141%가 됐어요. 그래서 분할 투자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덜 위험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 이게 자동차로 보면은 브레이크 닿는 방법이고 또 그 어떤 풍선 터트려서 풍선 나오게 해서 내 몸을 좀 보호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한 분할 투자 원칙 세 가지. 분할 금액은 같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10번 분할 투자한다. 그럼 1,000만 원씩으로 10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 시점도 같게. 내가 1억을 10달에 걸쳐서 내가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은 내가 1월 10일 날 매수했으면 2월 달에도 2월 10일, 3월 달에도 10일에 매수한다는 거죠. 1월 달에는 10일 날 매수하고 2월 달에는 25일 날 매수하고 3월 달에는 5일 날 매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시점에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횟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번 분할한 것보다는 두 번 분할한 거, 두 번 분할한 거보다는 10번 분할한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덜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6개월 투자한 거하고 12개월 투자한 거, 6개월이 더 단기고 12개월이 더 단기죠? 한 비교해보니까 6개월 투자한 건 삼성전자 마이너스 24%였었어요. 12개월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8%. 확실히 줄어들죠? SK텔레콤 마이너스 11%인데 12개월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15%. 이건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가 반드시, 손실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만 네이버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각각 6개월 수익률보다 12개월 수익률이 더 나아졌죠. 더 좋아졌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 더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률이 좀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장기 투자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면은 잦은 시세 확인 금지. 어떤 사람 주식 사면 매일매일 시세 확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매일도 한 번만이 아니라 아침에도 보고, 점심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그렇게 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장기 투자 못해요. 장기 투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 실행. 스탑로스라는 것은 손절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가격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손절매하고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증권사 HTS에 보면은 이 손절매를 딱 설정해가지고 자동으로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문자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정해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를 마이너스 20%로 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되면은 문자가 오게 이렇게 저는 알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절매 할 것인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번호배 충실하라. 이 투자는 어차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신경 써도 내가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번호배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고 투자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그냥 나는 가끔씩 확인하면 된다. 이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네 가지 종목을 설명했는데 네 가지 그 주식을 분산 투자도 하고 분할 투자도 하고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면 수익이 얼마일까를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에코프로그램 요것을 네 종목을 1억 원으로 2,500만 원씩 각각 투자하고 분할 투자하고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투자하고 1년까지 투자했더니 무려 27%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10% 빠졌는데 이렇게 네 종목을 똑같이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했더니 27%의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분할, 장기 투자하면은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갖춘 것 같은 주식 투자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1년 투자한 건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41%가 나왔습니다. 꽤 짭짤하죠? 꽤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럼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는 반드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이건 이익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동차도 아무리 안전장치를 갖춰도 뭐, 극단적으로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확률은 적지만. 그런 것처럼 주식도 이렇게 분산, 분할, 장기 투자해도 손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손해가 나더라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적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더 빨리 수익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체험한 바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좀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요거 두 가지만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돌매 기준, 목표 수익률 기준. 주식 투자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순돌매 기준 마이너스 20%, 목표 수익률 플러스 20%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20% 손해 나거나 20% 수익 나거나 이런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도 돼요, 사실은. 어, 손절매 기준을 꼭 정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절매 기준을 안 정해놓고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KT라는 종목 아시죠? KT. 우리 뭐 통신사 KT 있지 않습니까? KT가 2000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20만 원에 육박했어요. 19만 9천 원이었죠. 19만 9천 원. 근데 KT가 지금 2000년에 19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이 됐죠.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동안 KT는 적자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4,450원입니다. 34,000원. 19만 원, 거의 20만 원 하던 게 34,000원이에요. KT는 주식 한 번도 적자 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전 착살났습니다. 왜 그러냐?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까 제가 주식을 판단할 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매출이 증가해야 된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 통신주들은 KT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들거나 비슷비슷하게 갔다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잖아.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는 점점 떨어져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절매 기준 이거 아무리 우량주라도 내가 만약 KT를 지금 장기 투자하신 24년 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한 70% 손해나고 있어요. 아직도. 24년이나 투자했는데. 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주라도 내가 이 정도 깨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 정도의 손절매 기준을 잡아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나 이 종목은 그냥 내가 졌다 하고 빠져나오고 다른 준비를 시작하는 게 낫지. 그거 원금 될 때까지 기다려봤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뭐 30%, 50%이 정도 깨진 것들은요. 사실 원금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손절매 기준하고 목표 수익률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임사업자가 꼭 가입해야 될 금융상품 네 가지요. 네 가지 꼭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여저축은 다 있으시죠? 연금저축, 연금 펀드로 해도 되고, 연금 보험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연금 펀드로 하기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노란우산공제 다 가입하셨습니까? 노란우산공제 저는 매월 25만 원씩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보통 그러니까 이건 소득에 따라 다른데, 적은 사람은 33만 3천 원, 많은 사람은 110만 원까지 그, 세금 절세효과가 있거든요. 그다음 적립식 펀드. 저는 적금 대신 적립식 펀드를 더 권하는 편인데 이것은 이제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다룰 수 있는데 소액이라도 좀 적립식 펀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는 중학교 2학년 내 아들이다. 여기 랑범이라고 돼 있죠. 랑범이 제 그 캘리그라피 호입니다. 호. 랑범 캘리 인스타에 한번 치시면 제 글씨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투자는 중학교 2학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애들 말도 잘 안 듣고 사고도 치고 또 뭐 갑자기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 때인데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춘기를 거쳐서 또 아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좌충우돌할 수 있고 깨지기도 하고 마음도 상처도 받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지만은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 기준을 지키면은 굉장히 좋은 건전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무조건 손해 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난 절대 안 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소액으로라도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